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벌써 83,400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십니다.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온리바이스 AI HBM 자료집,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 자료집,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선물에 대한 내용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삼성전자 30년 만에 온 기회 2025년도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오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고 삼성전자의 위기가 왔다라는 소식은 다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역사를 바꿨던 큰 사건인데요. 바로 지금 이제 이 회장이 과거 이야기했던 마누라 자식 빼곤 다 바꿔라라는 사건입니다. 삼성의 60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히는 장면인데요. 이때가 1900년대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 회장은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삼성의 제2의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돈 받고 불량품을 만들다니 고객이 두렵지 않냐면서 핸드폰 화형식을 지시했었는데요. 당시 시가로 500억 원어치의 지금 이제 상품들이 전부 다 불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태운 거죠. 그리고 혁신을 거듭한 삼성은 7년 뒤인 2022년 삼성전자는 휴대폰 4,500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3조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30년 만에 동일한 비슷한 흐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에 지금 이제 변화를 시작한 삼성전자가 어떤 변화를 시작했는지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승할 이유 세 가지 준비했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전략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건데요. 항상 설명드리기 앞서서 강조해 드린 게 있죠.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분석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삼성전자의 이 객관화된 흐름을 우리가 최대한 객관화된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이 되기 위한 분석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아갈 수 있을 만한 내용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하나라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변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직접 나서 가지고 회장이 나서서 오너가 있는 기업답게 직접 나서고 전면에 나서서 변화를 지시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소송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불법 승계 요런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불편한 상황이라서 그러진 못하는 바람 때문에 삼성전자의 변화가 빠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씩 싸그리 갈아 엎었듯이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패키징 분야에서 현재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술 경쟁 강화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구매까지 변화가 예상돼서
국내외 반도체 업체의 적자는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삼성은 우선 장비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기존 거래 관계나 협력 유무에 상관없이 출발선에서부터 성능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1대1 개발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수 경쟁도 추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혁신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과거부터 관계사라든가 하면서 뭐 비리에 대한 부분이 끊겨 나가게 되겠죠. 정말 기술, 성능 하나로 승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는 첨단 패키징 경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공정들 중에서 패키징이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고대형 메모리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예, 여러분들 뭐 고대형 메모리 HBM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패키징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D램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데 D램을 HBM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이 패키징 기술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잘 쌓아 올려서 뭐 8단이라고도 하고 12단이라고 16단 뭐 등등 말이 많죠. 그죠? 많이 높게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향후 첨단 패키징 공급망을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지금 현재 재편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AI 반도체가 잘 팔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D램 전체 범용 D램이라고 해서 범용 D램은 잘 안 팔리고요. 다양한 곳에 사용됐던 메모리는 잘 안 팔리고 AI에 들어가는 고대형 메모리만 잘 팔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형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패키징에서 성과를 보면은 나중에 전공정까지 확산시키면서 파운드리까지 갈아엎으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성능 하나로 성능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뀌고 있다. 이것이 뭐 당장에 지금 현재 뭐 1개월,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2025년도 하반기가 될 수 있겠죠. 2025년 하반기. 하반기에 HBM4가 나오거든요. 4가 나오는데 이때 어느 정도 성과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의 상승의 가능성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 삼성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꼽아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미국 AI 시장의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도 꽤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돼서 당장에 이제 피해를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중국이 자체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 자신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수출까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D램을 판매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부터 저렴하게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제는 중국도 D램 기술이라든가 메모리 생산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생산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자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자체 반도체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중국 시장을 자체적으로 중국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중국은 뺏기 시장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건 미국 시장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하고 있으니 미국에게 누가 반도체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한국의 삼성전자가 없이는 안 되겠죠. 미국도.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삼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다음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미국 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중국, 미국의 보조금은 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두고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이제 자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설명 여러분께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앞서 보셨던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곳들에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자신들 걸 넣을 수 있겠죠. 그 나중에 수출까지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동차, 의료기기, 우주항공, 통신 등 다양한 핵심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굉장히 조심스럽냐면 미국이 조심스러운 거죠.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이 탑재돼서 수출이 시작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나중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중국이 반도체에 장난질을 쳐놓으면 전쟁에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미국, 중국은요 항상 서로가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 솔직히 가전제품을 싹 다 지금 이제 규제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산 전자제품이라든가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들, 항공우주 부품들, 통신 부품들 들어오기 힘들게 될 거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만큼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특히나 통신기기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지금 현재 기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들고 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하고 반 엔비디아라고 해서 엔비디아 GPU를 원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AI 시장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하는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좀 만든 걸 사용하겠다. 엔비디아 GPU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자체 AI 쪽을 지금 현재 하는 쪽이 생겨났는데 최근에 구글이 요거에 어느 정도 성공을 만들어내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자체 AI 시장이 특히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누가 이기든 결국에는 한국에게는 이득이라는 거죠. 이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좋아요. 왜냐면 HBM은 둘 다 쓰니까. 엔비디아도 HBM을 쓰겠지만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어도 결국 HBM 쓰게 돼 있거든요. 플러스 HBM을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HBM은 계속해서 잘 팔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둘 다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HBM 시장이 내년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TSMC, 브로드컴 등 관련 생태계에도 분주히 움직이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 TSMC는 뭐 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생산해주는 기업이고요. 위탁 생산, 브로드컴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까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구글하고 메타, 아마존하고 협업하게 되면서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메모리 기업들도 계속해서 HBM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수요처가 또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성과가 더 잘 나올 거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다. 계속해서 미중 갈등 속에서도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가 호재를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승할 만한 이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굳이 언급해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자꾸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PBR 수치를 보시면요. 항상 이 PBR 수치가 1.2 부분을 이탈한 다음부터 이때부터 주가를 매집해 줬을 때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는 잘 반등했었거든요. 단기간에 지금 이제 반등을 강하게 좀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뭐 자체적인 기술적인 둔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빠졌던 이유가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였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판다기보다는 그냥 대한민국 증시 자체를 파는 거죠. 대한민국 증시에 ETF를 팔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 자체에서 돈을 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연기금하고 지금 현재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잘 지켜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항상 자사주 매입을 저점에서 했었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한 10조 가량의 지금은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제 자사주 매입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자사주 매입 부분도 그렇고 연기금 매입해준 부분도 그렇고 확실히 저평가 받았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타이밍을 항상 보시면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좀 현재 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개혁의 혁신이 시작됐다. 특히나 이제 패키징 부분에서 시작됐고 HBM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싹 다 갈아엎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다양한 반도체,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엔비디아의 싸움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저평가 구간이다. 삼성전자 누가 뭐래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 연기금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조국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짜 바뀌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일하게 해달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 삼성전자 고위직 국회의원실이 일일이 돌면서 절박함을 호소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추진하고 있으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적용에서 주 52시간 예외 직원이 9%에 불과해서 어떻게든 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근무 시간 규제 자유로운 중국의 후발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정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도움을 청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다양한 이제 인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자체를 한 3년 정도라도 좀 유예를 해주시거나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확실히 삼성전자가 절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해당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항상 뭐 삼성 항상 이제 저는 이제 뭐 저 또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항상 느껴지는 점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가 중요하고 반도체 분야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까지 절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얼마까지 좀 진행이 될까? 저는 이제 추가 가격 하락이 있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지금 현재 가격부터 계속 매집을 해주면 매달 나눠서 분할 매집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한데요. 얼마까지 좀 반등할까? 얼마까지 목표가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 부근이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어요. 왜 7만 원 부근이라고 좀 보고 있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항상 하락이 나온 다음에 1년 이내에 절반 가격까지 반등을 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락 이후에 절반 가격까지 반등 보이시죠? 하락 이후에 항상 1년 이내 절반 가격까지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어요. 최근에도 보시면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바뀌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면 이렇게 반기 반등을 절반 가격까지는 항상 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좀 시작하면 7만 원 가격까지는 반등세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현재 가격에서 뭐 신저가가 이탈되거나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1년 이내 절반 가격까지
반등해주는 케이스가 많더라. 100% 모든 구간에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항상 최근에 특히나 2000년도, 2010년도 이후부터는 특히나 이런 특성들을 꽤 많이 가져갔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서 공략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 드렸고요.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런 반등할 때 삼성전자만 반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 많은 종목들이 같이 반등할 텐데요. 그때 특히나 수혜 종목들이 궁금하시죠? 그런 종목들을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개의 분야에서 빛을 낼 겁니다. AI 스마트폰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 온디바이스 AI HBM, HBM4에 내년 2025년도 하반기에 잘 나오면 이 관련 종목이 잘 나가겠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놓은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집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네,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등추천주입니다. 급등추천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직을 두 번째쯤에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 계속 설명드렸던 자료집이죠. 보시면 온디바이스 HBM 자료집 클릭할 수 있겠고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무료입니다. 안전한 자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무료로 받아보셔도 돼요. 안전검사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AI 반도체 챗봇, AI 로봇 2차전지 자료집, 2024년 미국 대선 정책 자료집,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까지 해서 100% 모든 자료를 다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는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 시작 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전에 10분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래서 전일자 상승 테마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장 초반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는지, 오늘 장마감하고 강력한 종목들 이슈와 함께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트가 예쁜 종목들 싹 수십 개 수백 개 찾아보고 괜찮은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에 대한 부분 장시작 전 장마감의 시장에 대한 흐름 꼼꼼하게 다 짚어서 이유와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도 자료집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정보들은 싹 다 해당 자료집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100% 무료고요. 여러분께서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걱정 마시고, 혹시나 유료 아닙니다. 다 100% 무료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 만드시고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디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내는 정보 그냥 아예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제 돈을 유료 설정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예. 정말 무료로 100% 운영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하시 보시면 돼요. 해당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냐? 해당 화면에서 이제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자료 등 아무거나 처음에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자마자 클릭하시면 로그인하고 나올 겁니다. 아이디가 없으니까 당연히 로그인하셔야겠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를 클릭하셔서 이용해 보셔도 되고,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을 통해서 진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 간단하게 클릭해 드리면요. 보시면 이용 약관 동의 왼쪽 상단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체크하시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고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네이버 이메일 주소 적어라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 이메일 이메일 주소 적어라 나와 있는데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요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메일 쓰셔도 상관없으면 네이버 꼭 아니어도 됩니다. 구글 쓰셔도 구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 그에 걸맞는 뒤에 주소를 골뱅이.com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 같이 적어주시고 아무거나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여러분께서 아이디 만드셨으면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에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요걸 체크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매번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제로 매일매일 업로드되는데 매일매일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매번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쉽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 마시고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